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노폴, 다이폴, 그 다음에 쿼드로폴까지 항들을 우리 전개해 봤어요. 거기에 필요한 뭐 쿼드로폴 모멘트 텐서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지난 시간 비디오 보니까 뭐 틀린 이야기 한 이야기도 있더라고. 쿼드로폴 다음에 옥토폴인데 옥토폴이 뭐 6개라고 내가 또 엉터리 드립을 했는데, 옥토폴은 8개. 옥토퍼스 다리가 8개. 그래서 8개인데 괜히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자, 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이후에 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약간 연습이 되겠어요. 항상 물리학은 항상 그렇지만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꼭 연습을 하죠. 데피니션에서는 정의를 하고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꼭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시간은 이제 주로 연습인데 2절부터 하는데, 제 계획에 따르면 이 시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8장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계획대로 잘 나간다면 2절, 3절, 4절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뭘 한 거냐면, 포텐셜을 전하 분포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에서 포텐셜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앞에 이런 공통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R분의 Q 총전화량,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P 도트 R 햇 다이폴 포텐셜, 그 다음에 ER의 3승분의 1 서메이션 JK LJ LK QJK 쿼드로폴 등등등 있다고 그랬죠. 이 항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도 한다. ER의 3승분의 1 R 햇 Q 텐서 R 햇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나는 이게 기억하기 쉽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전하 분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점에서 보면 이걸 모노폴 텀이라고 하고, 이걸 다이폴 텀, 이걸 쿼드로폴 텀이라고 한다. 근데 특징은 분모가 R분의 1, R 제곱분의 1, R 3승분의 1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R이 지금 충분히 큰 리밋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R이 충분히 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라지 Q가 존재한다면 요 다이폴 포텐셜은 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얘에 비해서 훨씬 작을 테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모노폴은 없더라도 다이폴이 존재한다면 쿼드로폴 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존재하면 그 다음 건 훨씬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R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드니까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기 들어있는 요 Q나 P나 뭐 라지 QJK나 이런 것들은 파이나이트한 어떤 밸류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놈들이 갑자기 무한대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걔들은 어떤 유한한 어떤 확정된 값을 가질 테니까, 분모 R이 커지면 하이어 오더는 이제 덜 중요해진다. 그러나 때로는 모노폴이 없다거나, 모노폴도 없고 다이폴도 없다거나 그러면은 쿼드로폴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죠. 이거에 대응해서 전기장도 우리가 필드 포인트에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모노폴 항을 미분해서 얻은 거, 다이폴 항을 미분해서 얻은 거, 쿼드로폴 미분해서 얻은 거 각각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줄여 쓰면은 EM 이렇게 쓸까요? 더하기 ED EQ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위치 아래 함수로 이걸 미분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연습이 되겠죠. 자, 2절. 그래서 2절 해봅시다. 2절.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
electric dipole field phi d 여기는 P 내적 R.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있을 때 P 벡터를 어디다 놓는 게 좋으냐면 P 벡터를 Z축에다 놓는 게 좋으니까 만약 P 벡터가 크기가 P고 뭐 방향이 Z다. 그러면은 P 도트 R은 P G 도트 R이 돼서 얘는 P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P 코사인 세타분의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 이런 형태로 쓰여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필드를 구하면 다이폴 필드 구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D일 테니까 얘를 하면 되는데 구면좌표계잖아요. 지금 R 세타 썼으니까 구면좌표계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써야 되지? 마이너스 라운드 R 빼기 세타 R 뭐예요? R분의 1? R 사인 세타분의 1? 그레디언트 R분의 1 라운드 세타일까? R 사인 세타분의 1일까? 인재가 없어? 아무도 왜 대답을 나 선생님 압니다. R분의 그레디언트 구면좌표계의 그레디언트 앞에 펴보는 친구 발생했어. 괜찮아요? R분의 1이야? R 사인 세타분의 1이야? R분의 1이야? 아, 네, 참 큰일이군. 그거 두고두고 헷갈리면 안 돼. 그게 전자기 원의 첫 번째 한 달 범위야. 여러분들 그거 이미 지나갔어요. R 사인 세타분의 1 파이 D.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필요 없죠. 이게 지금 R과 세타의 함수니까 R과 세타만 있잖아. 이게 지금 R과 세타만 있으니까 파이는 필요 없잖아.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R 세타 있으면 문제는 1학년 때나 뭐 고등학교 때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극좌표를 R과 세타를 자꾸 쓰거든요. 극좌표의 그 변수로 R과 세타를 자꾸 쓴다고. 구면좌표의 R과 구면좌표의 세타거든 지금. 그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의 여지는 좀 있어. 그 헷갈릴 수 있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지. 여기 사람들은 물리 모르는 사람. 물리 잘하는 우리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구면좌표의 R과 그 극좌표의 R은 같은 R이 아니야. 극좌표의 R은 2차원 평면에서의 R이라서 로의 로. 우리의 잘 아는 기준으로 해서는 극좌표에서의 세타는 원주좌표계에서의 파이예요. 여기 세타가 구면좌표계의 세타잖아. Z축과의 각도잖아. 어쨌거나 하여튼 이 두 항이 생겨나겠죠. 미분합시다.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방향 하고 나서 이 R에 대해서 미분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P 코사인 세타 쓰고 R에서 마이너스 2 R에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하고 R 사인 세타 분의 1 쓰고 이걸 세타에서 미분할 건데 또 세타와 관계없는 거는 그대로 쓰고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P는 그대로 쓰고 요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됐네? 뭐야 이거? 틀렸잖아. R 사인 세타 나와. 누구야? R 사인 세타 누구야? 아니죠. R분의 1이잖아. 사인 세타 나와야 되는데. 자, 됐어요.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3승분의 2P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좀 보기 싫죠.
이 4분의 2, 근데 남겨놓읍시다. R 방향 더하기 4파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P 사인 세타 방향. 맞나 확인해보고. 맞죠? 맞아요. 됐어요. 다이폴 필드 얘 두 성분이란 말이에요. R 방향, 세타 방향 성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 포텐셜 다이폴 포텐셜과 다이폴에 의한 이제 일렉트릭 필드, 다이폴 필드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게 이제 그림 8.7인데 포텐셜이나 전기장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뭘 그리는 거냐면은 포텐셜을 그릴 때는 이제 등전이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장을 그릴 때는 전기력선을 그려요. 전기력선이란 말은 뭐 전기장선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등전이면을 그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이 똑같은 점들의 집합을 찾아내는 거지. 포텐셜이 어떤 값이 될 때 그러면 저 함수에서 요 값이 어떤 값이 될 때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은 파이 d가 P 코사인 세타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이라는 함수 꼴이니까 이 값이 얼마일 때 이 값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R과 세타의 집합을 찾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이항을 하면 R 제곱은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P 이거가 다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R0라고 쓰면은 R0의 제곱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함수라는 거죠. R제곱이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함수. 이거 어떻게 그려? 잘 그려야지. R 세타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그려봅시다. 그럼 세타는 북극이 0도니까 여기가 0도, 여기가 플러스 Z죠. 세타가 제로이고 세타가 제로인데고 90도, 세타가 90도인데 예를 들어 X축 또는 Y축 여기 남극 마이너스 Z죠. 세타가 180도인데 여기서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R은 R0. 여기서 요 R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 R은 R0야? 오케이, R0. 반지름이 R0네.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90도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0이네. 우변은 0. 반지름이 제로가 돼야 되네. 오케이. 이 점에서 반지름이 제로가 돼야 된다. 머릿속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세타가 180도가 됐을 때 180도 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얘가 180도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R은 R제곱이 마이너스 1? 말이 돼? 안 되죠. R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여기서 다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이 실수일 테니까. 우리 반지름이 복소수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반지름 실수일 테니까 코사인 세타가 90도까지만 있는 건가 보다. 나머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 음수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맥시멈이 여기 그럼 45도쯤 되면 코사인 세타가 45도쯤 되면 루트 2분의 1 그러면 R의 제곱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R은 2의 4분의 1승분의 1 뭐 45도쯤 되면 얘가 이만큼 줄어 있겠네. 뭐 그림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 너무 대충 그렸나? 속도가 좀 있겠죠. 0도부터 90도까지 내가 그린 거예요. 뭘 그렸지? 이걸 그렸잖아요. 이걸 그렸어요. 자, 책에 있는 그림 저도 컨닝을 해야 되니까 책에 있는 그림 8.7
8.7을 보면 그 실선, 세계인 그림의 8.7의 실선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게 파이 방향으로 이제 돌려서 생각하면은 얘가 이쪽으로도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파이 방향에 대해서 이 함수가 의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파이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모양이 옆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왼쪽도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텐셜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반지름이 그에 비례해서 커질 테니까 포텐셜이 커지는 거는 요 위에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아래쪽은 이걸 거울 반전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텐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0도에서 90도 할 때 등전이 면의 모양. 이게 전위가 작은 점, 전위가 높은.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다이폴이라는 것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이폴이라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이폴 모먼트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이런 픽처로 생각하잖아요. 양전하 하나, 음전하 하나. 물론 이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D가 무한소로 작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 쉬워요. 여기 양전하 있고 여기 음전하가 있어. 그 둘 사이에 같은 절이 있는 점은 포텐셜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 양전하 쪽은 이렇게 불룩하게 음전하 쪽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이제 전위가 낮죠. 여기가 전위가 더 낮고 여기가 전위가 좀 높고 여기 전위가 제일 높고 전위가 조금 낮고 이 모양들이 이렇게 가서 결국 여기서 수평으로 펴졌다가 이쪽으로 반대로 접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픽처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죠. 이 안에다가 양전하, 음전 하나 넣어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등전이면 그리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그리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전기력선은 힘의 방향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력은 이제 F는 Q이니까 F는 QE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어떤 시험 전화를 놨을 때 그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인 건데 문제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기장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전기장 벡터와 전기장 벡터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 라인을 우리가 선처럼 우리가 그으려고 하니까 그 전기장 벡터와 비례하는 어떤 변이 방향 그걸 S 벡터 방향이라고 하면은 전기장 벡터와 비례하는 요 벡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는 방향. 전기장 벡터와 비례하는 어떤 벡터를 찾는다. 근데 이거를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K ds 벡터 이렇게 쓰면은 여기 있는 이 벡터가 좀 전에 우리가 구해놨지만 지금 이 벡터가 성분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R 방향 ER 벡터와 세타 방향 이 세타 벡터가 있을 텐데 이 ds 벡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dr r 방향 더하기 r d 세타 방향 이 두 개를 써야 되겠죠. 파이 방향은 필요 없잖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는 얘가 돼야 되고 얘는 얘가 돼야 돼.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면 이 r은 k dr 이 세타는 k r d 세타 이런 관계가 만족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수식이 되게 이상해요. 좌변은 파이나이트한 값이고 우변은 무한소. 이거 간단히 말하면 우변은 0이 될 판이지. 좌변은 0이 절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이 수식으로는 이 수식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이것들의 레이쇼를 구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얘들을 레이쇼로 구한다. 얘를 얘로 나눠. 그러면 우변은 K는 사라지고 그래서 좌변은 2R 나누기 2세타 우변은 R분의 1 dr d세타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파이나이트한 값이 될 수 있고 좌변은 원래 파이나이트한 값들이었기 때문에 나눠서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r과 세타와의 관계를 찾는 거죠. 그 r과 세타는 뭐냐면 요 ds 벡터의 좌표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전기장이 가는 방향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방법이죠. 그러면 이 r을 우리가 저기 해놨고 r 3승분의 2 코사인 세타. 얘는 r 3승분의 사인 세타니까 저 둘의 레이쇼는 뭐예요? 레이쇼는 2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아니야? 나머지는 다 똑같은 팩터니까요. 그러면 우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자, 좌변은 r만의 함수. r분의 dr. 우변은 세타만의 함수. 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d 세타.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모르겠어. 서두르다가 또 틀릴라. 노트랑 지금 이미 틀어져 가지고 어디서 틀렸을지도 모르겠네. 자, 이걸 이제 좌우변 각각 적분해요. 좌변은 뭐지? 로그 r. 우변은 뭐예요? 사인 세타에 미분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만큼이 d 사인 세타 아니야? d 사인 세타래. 마구 내가 서두르고 있지?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자, 이거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치환합시다. 뮤를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면은 d 뮤는 코사인 세타 d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뮤분의 d 뮤 앞에 2 이렇게 치환이 되니까 그래서 우변은 2 로그 뮤가 지금 사인 세타니까 2 로그 사인 세타 됐죠? 그래서 로그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r은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경로가 되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적분상수가 있었어야 되니까 적분상수 적당히 생각하면 그 적분상수는 여기 계수로 나타날 테고 그 계수를 똑같은 a로 쓰면 안 되니까 여기 뭐 b라고 쓸까? 뭐 이런 꼴이 될 거예요. r은 뭐 b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전기장 벡터의 방향, 다시 말하면 전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전기력선의 경로예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공간이 좀 없으니까 중간중간 지우면서 해야 되겠지? 여기를 지울까? 여기 가장 최근 거를 여기 등전의선을 지워봅시다. 이건 쉬우니까 여기서 합시다. 쟤를 그린다. 또 마찬가지로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써놓고 여기 Z축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0도죠. 여기가 세타가 90도야. 여기 세타가 180도고 여기가 X축이거나 뭐 Y축이거나 이런 놈이다. 여기서 R은 B 사인 제곱 세타라는 함수를 그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세타가 0도면 R은 0이죠. 세타 0도일 때 반지름이 0이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쪽이고 세타 90도일 때 최대죠. B. 세타 90도일 때 B라는 위치에 가 있을 거고 반지름이 B일 거고 180도 가면 다시 0도 되고 얘는 중간에 뭐 45도쯤 되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5도 정도에서는 이거의 절반 정도 거리를 갈 거니까 이 정도에 가 있겠죠. 여기 원점에서 거리가 이 정도 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추정해서 대략 이런 식의 경로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선은 이런 경로로 가는구나. 이제 책을 볼까요? 책에는 걸 점선으로 해놨죠.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함수가 이 아래로도 대칭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특히 전기장은 여기에 그 원점에다 다이폴을 놓고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다이폴
P 벡터는 가장 간단하게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어서 둘 사이 거리가 D인데 D가 무한서로 가는 이게 이제 다이폴의 모형이니까 여기다 양전화 음전화 하나씩 놓고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아,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어? 둘 사이에 한가운데서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밀고 한쪽에서 당기니까 그 점에서는 그 점 빼고, 오케이, 그 점 어려워. 무한소니까 어려우니까 빼고. 그 점에서 멀리 가면 이 양전화 쪽에서는 멀어지려고 할 거고 음전화 쪽에서는 당기려고 할 거니까 전기장 벡터가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서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걸 좌우 대칭으로 그리면 왼쪽으로 또 똑같이 갈 거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왼쪽을 너무 크게 그렸지? 좌우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가까운 거리는 이렇고 멀리 가면은 반지름이 더 커지는 루프로 간다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좀 전에 그렸던 등전이면이랑 겹쳐서 그린다면 이 등전이면과 전기장 벡터의 방향 서로 직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등전이선과 전기장선까지 그리는 것까지 하면은 포텐셜을 좀 더 잘 이해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쿼드로폴.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버튼을 누른 거야? 눌렀네. 자, 3절. 선형 전기 사중국자. 의한 전기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선형 전기 사중국자니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Q 플러스 EQ 마이너스 Q 거리는 똑같고 뭐 거리는 A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쪽이 원점 여기가 Z축 각도는 세타 여기가 거리 R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전기장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사중국자니까 선형 사중국자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사중국자 문제 일반적인 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만 쉽게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중에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 3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 얘는 이제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어서 그래서 QA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얘 쿼드로폴 모먼트 텐서 한번 구해 볼까? 여러분들 구해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한번 해봅시다. 쿼드로폴 모먼트 텐서 어디 해놨을 텐데. 오케이, 여기 있네. 쿼드로폴 모먼트 텐서 QJK 정의가 뭐였죠? 서메이션 QI LJ LK 빼기 3을 빼먹었네. 3 이게 L로 안 썼지? 3 JI KI 빼기 RI의 제곱 델타 IJ 얘가 QJK 종이죠? 쿼드로폴 텐서 여기다가 얘들을 1, 2, 3 이렇게 인덱스를 달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1번 I가 1 얘가 I가 2 얘가 I가 3 좌표 여기 제로 여기 플러스 제로 A Z가 A인 점 얘는 제로 마이너스 A 얘는 제로 좌표 다 아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부터 쓰면 마이너스 q 한 다음에 3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조금씩 좀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qxx 뭐 qxy qxz q 뭐 yx qyy qyz qzx qzy qzz 이렇게 9개의 텀이 있을 텐데 얘는 축대칭이고 Z축이 그 축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이게 축대칭이 있어? 옵다이고널 컴포넌트는 죄다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을 QA라고 한다면 요놈들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QA. 요놈도 마이너스 2분의 QA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만 계산하면 돼? 한 놈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텐서가 마이너스 2분의 QA 마이너스 2분의 QA QA 0 0 0 0 0 0 액시얼 Z축을 액시얼 시메트리로 가지면 쿼드루플 모멘트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까 귀찮게 우리가 모든 컴포넌트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다른 컴포넌트 이미 아니까.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되지. QGG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QGG만 계산합시다. QGG는 저 정의에 따르면 QI 3 GI 그러니까 GI의 제곱 빼기 RI의 제곱. 그 다음에 오케이. IJ가 왜 IJ를 썼지? JK죠. 이게 델타 JK였어야지. JK니까 J와 K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는 1. 자,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전화는 마이너스 Q고 그의 Z좌표는 플러스 A잖아. 3 곱하기 A의 제곱. 그 반지름 뭐야? A죠. A의 제곱. 두 번째 전화, 이거 i가 1일 때고 두 번째 전화는 플러스 2q고 그 좌표는 z좌표가 0이지 0의 제곱 반지름도 0이네 0의 제곱 세 번째 전화 마이너스 q 얘죠 이 z좌표 마이너스 a 3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반지름은 0에서 a 떨어졌으니까 a의 제곱 두 번째 성분은 필요 없고 얘는 2 얘도 2 그래서 마이너스 4 QA의 제곱이 될 거예요. QGG 얘가 뭐야? QA라고 했다고 얘를 QA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는 다 구했고 구하면 마이너스 4QA 제곱이니까 2QA의 제곱 0 0 0 2QA의 제곱 0 0 0 마이너스 4QA의 제곱 이게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죠. 요 경우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쿼드루플 모멘트 포텐셜을 저걸로부터 구해 봅시다.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를 알아야 포텐셜을 구할 수 있어요.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쿼드루플 모멘트에 의한 포텐셜 아까 R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서메이션 JK LJ LK QJK A 엑셀 시메트리에 있는 경우에 이거니까 이 중에서 0이 아닌 텀 3개밖에 없죠. 11 11 11 그러니까 XX 이 중에서 0이 아닌 세트는 XX 그
다음에 yy 그리고 g만 논제로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이걸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써본다면 lx lx의 제곱 qxx 더하기 y니까 ly니까 ly의 제곱 그다음에 qyy 그다음에 z면 lg니까 lg의 제곱 qgg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서메이션 안 할게. 근데 이거는 이미 계산했죠? EQA 제곱 얘는 EQA 제곱 얘는 마이너스 4QA 제곱이고 LX, L와 LG는 방향 코사인인데 LX, L와 LG는 방향 코사인인데 방향 코사인이 뭔지 지금쯤 또 까먹었을 테니까 LX는 뭐냐면 X벡터와 R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앵글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벡터와 X벡터. R벡터, X벡터는 R벡터를 프로젝션한 거를 내가 선생님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X, 사인 세타, 사인 파이 Y, 코사인 세타 G. 선생님은 간편하게 이걸 기억하고 있죠. 항상. 요 놈이 R과 X의 내적인 거고 요 놈이 R과 Y의 내적인 거고 요 놈이 R과 Z의 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 놈이란 말이에요. 요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예요. LX가. LY는 Y 벡터와 R 벡터의 사이에 코사인 앵글을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 요 놈 있죠? 사인 세타 사인 파이죠. LG는 Z 벡터와 R 벡터 사이에 코사인 앵글을 말하는 거니까 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걸 요만큼을 뭐 1이라고 할까? 그 1을 다시 적으면 1은 EQA의 제곱 한 다음에 LX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두 번째 놈은 EQA 제곱에다가 EQA 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묶을까? 그러면 얘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그다음 마지막 놈 마이너스 4QA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더하면 1. 앞에 놈은 사인 제곱, 뒤에 놈 됐죠? 그래서 EQA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코사인 제곱 세타네. 이렇게 써놓으면 섭섭하죠? 사인도 써놓고 제곱인데 사인도 써놓고 코사인 써놓고 그렇잖아.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놓는 게 좋겠지? 이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코사인 EQA의 제곱 1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이게 1이죠? 요 서메이션 전부잖아. 그럼 다 했네 이제.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로부터 엑시얼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로부터 우리가 쿼드루플 포텐셜을 우리가 다 구했어요. 구했더니 앞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저거 8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써야죠. EQA의 제곱 1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A의 제곱 1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일 거예요. 맞았나 한번 확인해주고. 뭐 대충 맞았어요. 뭐 이렇게
제 노트엔 이렇게 써있네. 거꾸로 쓰여 있는데 r 제곱분의 뭐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였는데 뭐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쿼드루플 모먼트, 물론 엑시얼 시메트리 있으니까 A라고 살짝 붙여놓읍시다.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만 계산해도 됐던 거예요. 엑시얼 시메트리 없으면 요 9개 막 다 계산할 판이에요. 상당히 계산량이 많아져.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나마 간단하다. 됐죠? 이제 포텐셜은 됐고, 그 전기장 구해야 되겠죠? 전기장은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전기장이죠. 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R과 세타의 함수니까 R 방향, 세타 방향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방향 라운드 R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방향, 아까도 헷갈릴 뻔했죠. R분의 1 라운드 세타 파이 Q A 이렇게 해서 구하겠죠.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R 방향 4파 입실론 제로, 이쪽을 쓸게요. QA의 제곱,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1 빼기 3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있어야 될 거고, 그대로 쓰고, R의 제곱분의 1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R 3승분의 1 됐고, 빼기 세타 R분의 1이 그 세타에 대한 미분이니까 R은 다 그대로 씁시다. 4파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Q A의 제곱 다 쓰고,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죠? 이건 바로 미분해도 되겠네? 바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제곱이니까 2 나오고, 코사인 세타 나온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죠? 정리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없애고, 여기도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는 남겠네. 4파 입실론 제로 R 3승 분의 2QA의 제곱 1 빼기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R 방향 성분이고, 여긴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6이죠. 6QA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세타 방향 성분이네. 맞았나 봐줘야 되겠지? 어디 있더라? 계산을 해놨을 텐데. 어디가 틀렸는데? 내 노트가 틀렸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노트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많이 틀렸는데?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많이 틀렸네. 분자 부모에 여기저기 막 틀린 데가 보여요. 하하, 어디서부터 틀렸을까요? 추적을 해야지. 일단 포텐셜부터 틀려 있는 것 같아. 포텐셜부터 지금 틀려 있네. 쭉 돌아가니까 포텐셜이 지금 제곱 나왔는데 3승이 나왔어야 되고, 어디서 틀렸나? 어디 틀렸나? 되돌아가서 봅시다. 오케이. 틀렸는데, 오케이. R 3승분의 1이었죠. 이거 R 3승분의 1이었고, R 3승분의 1이었는데, 그걸 안 고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3승분의 1이었고요. 오케이. 이거 3이면, 일단 고쳐놓고, 이거 여기 계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또 틀린 데 없나? 일단 포텐셜이 맞게 써졌나 좀 보고요. 포텐셜이 맞게 써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오케이. QA고, 근데 QA가 EQA, QA가
이 부분도 좀 이상한데? 여기 서두르다가 뭐 어디 2분의 1을 날려먹은 것 같은데? 2분의 1을 내가 빼먹었죠? 여기 2분의 1을 안 쓰고 아니야 잠깐만 서두르다가 지금 여기서 좀 버그가 있어. 오케이. 역시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480로 2분의 1 오케이. LX, QXX 2QA이고 오케이. 사인 제곱이고 2Q이고 8Q이지. 2Q 1 빼기 코사인 세타고 빼기 2 사인 오케이. 1 빼기 3 2QA 제곱 1 빼기 3 QA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케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데 QA가 지금 QA가 마이너스 4QA 제곱이죠. QA가 마이너스 4QA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 마이너스 맞네. 이게 맞군요. 오케이 맞아요. 다행이고 여기서부터만 계산이 맞으면 되죠. 자 3이었으니까 3, 4 이렇게 바뀌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3 여긴 그대로고 두 번째 것만 여기 요놈이 문제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3이고 4고 이게 R분의 1을 또 R분의 1을 안 넣었구나. 이게 R분의 1이 R분의 1 세타니까 R분의 1이 앞에 있었어야죠. 그래서 R의 4승이 됐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뭐 대략 맞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그리고 또 부호가 안 맞아.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안 맞는데 아니야. 부호는 맞는 것 같다. 부호는 맞구나. 이게 지금 QA로 바꿔놔서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 다 된 것 같아. 원래 이 QA로 책의 노테이션이 라지 QA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라지 QA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4분의 라지 QA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책이랑 이제 똑같아지겠죠. 오케이. 책에는 이게 8파 입실론 제로분의 3 라지 QA로 묶고 그다음에 2R의 4승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이게 부호가 맞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쪽 되고 그다음에 분자에 3 있고 4, 8, 26 똑같잖아. 얘가 맞고요. 이게 R 방향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책의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이거를 3 라지 QA 나누기 8파이 입실론 제로 이걸로 묶고 R의 4승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보면은 마이너스 똑같고 3 있고 2 밑으로 보내서 됐죠. 똑같죠. 됐어요. 이게 책의 노테이션대로 된 거예요. 맞게 풀었네. 한번 틀려가지고 됐어요. 이제 전기장까지 구했어요. 전기장은 뭐 이런 좀 더 복잡하죠? 다이폴보다는 쿼드로폴이 좀 더 복잡해요. 보면 이 함수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P2처럼 보이고 얘는 이제 그걸 미분한 거니까 그만큼 좀 더 복잡하게 보이죠. 얘도 그림을 그려야 되면은 등전이면하고 전기장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이면부터 먼저 그려보면은 파이 Q가 저기 있는 저 함수 꼴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떤 R의 3승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거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 꼴이잖아요. 지금 이런 꼴이고 그러면 이걸 이항하면은 R의 3승은 어떤 반지름의 3승 곱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런 함수 꼴이니까 이 함수 꼴을 우리가 그리면 그게 등전이 면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R의 3승이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 꼴. 그거 어떻게 그려야 돼? 별로 뭐 색다른 방법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Z축은 세타가 0도, X축 또는 Y축은 세타가 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축은 세타가 180도, 이 원점 해가지고 여기서 0도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0도일 때는 제가 2R의 3승이니까 Z일 때는 2의 3승근분의 1 R0라는 위치겠죠.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테니까 이 음수가 되겠네. 음수 좀 되기 싫으니까 음수 되기 전에 얘가 우변이 0이 되는 위치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위치.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위치에서 1이 되는 각도. 각도가 막 45도보다 더 급각도일 테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하여튼 뭐 45, 뭐 요 부분 어디예요? 요 부분 어디에서 제가 0이 될 거니까 0이 된단 말은 얘가 유한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 값이 줄어들어 가지고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0이 탁 됐다 이런 이야기죠. 각도가 세타가 늘어나면서 0이 돼야 돼요. 반지름이 0이 돼야 돼요. 이런 커브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 각도가 지금 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조건이니까 그 내가 어디 구해놨을 텐데 각도로 써놨을 텐데 어딨나? 오케이, 각도가 54.7도예요. 54.7도. X축에서부터 54.7도. 아니야, 잠깐만. 이쪽에서부터 54.7도. 내가 그럼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45도보다 더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54.7도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이 되는 상황은 이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겠죠. 한 번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생각하면 플러스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지점에서 동시에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54.7도고 여기 이 180도 안쪽에서 한 번 더 나타나죠. 이 아래쪽 어디서.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 그래서 R0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될 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 방향으로 돌리면 이거를 좌우 대칭으로 돌리면 이렇게 네잎클로버처럼 그리면 되겠네. 이게 등전이선의 모양인 거죠. 그런데 항상 이거 할 때 전화를 여기 어떤 전화였죠? 음전화, 양전화, 음전화. 전화를 여기다 갖다 놓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다 갖다 놓고 음전화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EQ짜리 양전화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에 여기 음전화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다. 극성을 파악할 때 쉬워요. 그러면 여기 양전하고 음전화 쪽 여기 네거티브겠죠. 이건 여기 이 등전의 선보다 안쪽은 전위가 더 낮은 거란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전하니까 여기가 제일 전위가 높을 거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위가 낮아지겠죠. 이 음전하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위가 낮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특정한 어떤 전위가 주어지면 그 전위의 등전의 선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잠깐 그랬지만 다이폴 포텐셜은 어땠죠? 다이폴 포텐셜은 이렇게 두 개였잖아요. 날개가. 이 날개가 네 개. 전기장 별로 안 하고 싶겠죠? 이런 걸 숙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기력선 구하기. 이런 거 꼭 손으로 스케치를 해야지 돼요. 각도를 따져가면서. 자, 금방 선생님이 무슨 양자역학 사용하지 않았죠? 무슨 계산기 쓰지 않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거든. 조금 생각해서 그 생각하는 파워를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물리학자는 그 생각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거든. 물론 이거 컴퓨터한테 시키면 계산해서 잘 그려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컴퓨터 사용법을 그 정도까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면은 잠깐 생각하면 한 30분이면 될 건데 그 컴퓨터 사용법 배우느라고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사중극 포텐셜로부터 전기장 지금 구해놨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좀 전에 제가 다이폴 가지고는 전기력선 구하기 방법 보여줬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기력선 구하기 추가 과제예요. 나중에 이 몇 장이야 지금? 우리 8장인가요? 몇 장이죠? 8장. 8장 해당되는 과제 낼 때 되면 그때 추가 과제로 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시간 좀 보고 30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 다 끝내지를 못하겠네.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전하분포가 있는데 전하분포가 외부 전기장의 영향에 놓여 있다. 좀 복잡한 이야기죠. 개를 우리가 여기다 대충 그립시다. 개가 있어요. 전하들로 이루어져 있죠. 뭐 QI라고 할까요? 적당히 원점을 잡아서 좌표 RI라는 지점에 QI들이 있는 개가 있고, 근데 이 개 외부에 전기장을 주는 소스가 있다. 외부 개. 여기도 외부 개를 생각하는 거죠. 외부 개. 여기도 뭐 전하들이 있겠죠. 뭐 Q 아웃사이드에 뭐 I 번째 놈들이 있겠지 뭐. 근데 어쨌거나 얘들이 전기장을 준다.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전화가 지금 몇 개야. 여기도 잔뜩 있고 여기도 잔뜩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하들의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하들의 에너지는 간단하게는 Q파이, QI, 파이 I. 이게 정전 에너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전하들의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외부 전하에 의한 포텐셜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지금 외부 전기장에 놓인 전하분포의 에너지니까 이 전하분포는 이 개의 전하분포고, 이 개의 전하분포의 에너지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얘들의 에너지를 따질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전하들에 의한 포텐셜뿐만 아니라 이 외부 개에 있는 포텐셜도 영향을 주겠죠. 요 놈이 인터널 소스와 내부 전하와 외부 전하에 의한 놈이 모두 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그것만, 그래서 이제 i번째 전하의 정전 에너지를 우리가 쓴다면 QI, 파이, RI 이렇게 써야 되겠죠. i번째 좌표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써야지. i번째 포텐셜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우리 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i번째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써야 되고, 이 값은 시스템 내부의 포텐셜에 의한 값과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내부 전하에 의한 놈과 외부 전하에 의한 놈 두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다시 말하면 파이는 파이 S 더하기 파이 O 이런 꼴로 우리가 분리해서 쓰자 이거죠. 왜 분리가 가능하냐? 포텐셜은 선형 함수예요. 더할 수 있어. 전기장도 그랬죠? 선형인 함수들이야. 더해도 돼요. 이게 항상 가능한 거니까. 자, 근데 이 아웃사이드 포텐셜은 여기 있는 이 전하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 전하들의 인덱스를 책대로 한다면 L이라 인덱스를 쓰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에 있다 해서 LO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서메이션 L이 뭐 0부터 N5까지 4파 이플론 제로 라지 R I L 분의 Q L O 이렇게 써지겠네. O는 지금 아웃사이드의 인덱스고 L이 아웃사이드 전하들의 인덱스예요. L을 0, 1, 2, 3, 4, 5, 6, 7, 8, 9, N0까지. 요 라지 R, I, L은 I번째 전하와 요 L번째 전하 사이의 거리예요. 그 각각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더블 인덱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값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총 인터랙션 에너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웃사이드 전하에 의한 거, 지금 우리가 외부 전기장의 영향에 의한 에너지 이것만 우리가 따진다면은 그거는 Q I 파이 O R I 이것들의 썸이겠죠. 외부 전기장에 의한 정전 에너지라고 한다면 내부의 영향 빼고 외부에 의한 것만 우리가 친다하면 이 포텐셜 중에서 아웃사이드 포텐셜만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외부 전기장에 의한 포텐셜이다. 외부 전기장에 의한 상호작용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내부 에너지, 그 내부의 상호작용 말고 외부와의 상호작용, 그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걸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말해요. 인터랙션 에너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이 O라는 것은 이 전하 분포, 외부 전하 분포로부터 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테일러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테일러 근사를 해보자고요. 원점 부근에서 테일러 근사. 근데 이 원점은 뭐냐? 어디의 원점이죠? 요 개의 좌표의 원점이에요. 개의 좌표의 원점이에요. 그러려면 요 개의 좌표의 원점이 요 외부 개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개의 원점을 요 외부 개 안에다 넣어버리면 이런 거 안 돼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그래서 먼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먼 거리에 있고 원점이 여기에 있고 이 원점 부근에서 테일러 근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파이 O 원점을 000라고 쓸게요. 직각좌표처럼. 그 다음에 1차항 x 지금 i번째 좌표니까 xi 라운드 파이 O 라운드 x 원점에서 O yi 라운드 파이 O 라운드 y 원점에서 0 더하기 gi 라운드 파이 O 라운드 g 원점에서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은 2분의 1 xi의 제곱 라운드 제곱 파이 O 라운드 x의 제곱 원점에서 이건 계속 더해야 되니까 여기도 가로를 하나 묶어줄까?
y 제곱 라운드 제곱 y 제곱 g의 제곱 gi의 제곱 라운드 제곱 파이 5 라운드 g의 제곱 원점에서 이것만 있는 게 크로스 텀도 있겠죠? xi yi 라운드 제곱 파이 5 라운드 x 라운드 y yi gi 라운드 제곱 파이 5 라운드 y 라운드 g gi xi 라운드 제곱 파이 5 라운드 g 라운드 x. 이것들은 다 원점에서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6항이 있겠죠. 2차 미분들. 그 다음에 뭐 3차 등등. 테일러 시리즈니까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이거 보면 벌써 느낌이 딱 와요. 이 전기장이잖아. 포텐셜을 그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전기장의 역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가 전기장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5네? 5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아웃사이드 전기장이구나. 이렇게 5를 다 붙여서.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요 가로에 있는 것은 x 벡터와 r 벡터라고 썼나? r 벡터, ri 벡터와 내적 그레디언트 파이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 ri 벡터 내적 E5 벡터인 거죠. 원점에서 계산했으니까 원점에서의 E5 벡터인 거죠. 아웃사이드 전기장 벡터. 그렇죠? 이 2차 미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좀 더 2차 미분은 좀 더 복잡하니까. 자, 시간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5분 남았네. 바쁘다. 자, 여기 첫째 항부터 제일 첫 번째 항부터 쓰면은 첫째 항은 서메이션 qi 파이 5 0 0 0 원점에서의 포텐셜에다가 전화 곱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거 상수니까 상수 적분 총전화량 곱하기 파이 5 0 0 0 0를 뭐 이렇게 쓸게요. 원점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총전화량 곱하기 원점에서의 포텐셜. 요거는 시스템이고 개요 총전하고 요 포텐셜은 외부 포텐셜이죠. 둘째 항. 이놈들 두 번째 줄에 있는 놈들 좀 전에 했지만 이거 정리하면 전기장 곱하기 이거니까 전기장을 밖으로 빼면 전기장 아웃사이드 전기장 도트 서메이션 qi ri 벡터니까 qi ri 벡터 이거 뭐야? 이거 다이폴이죠? 다이폴 모먼트잖아.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4 어디 갔어? 마이너스 4 있었어요. 마이너스 있었어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p 도트 25 또 원점에서 계산했죠? 원점에서 제로 이렇게 되겠죠. 둘째 항은 마이너스 p 도트 25예요. 근데 p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다이폴 모먼트고 이건 외부의 전기장이죠. 마이너스 4 붙고 이거 많이 익숙하죠? 마이너스 p 도트 2 일반 물리 때부터 많이 나왔던 형태잖아. 인터랙션 에너지 형태. 다이폴 외부 전기장에 의한 다이폴의 인터랙션 에너지 마이너스 p 도트 2 일반 물리 때부터 봤던 그놈이죠. 셋째 항이 문제예요. 셋째 항이 보다시피 항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중간 과정을 내가 필히 생략하고 싶어. 생략 안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못 끝내니까. 일단 트릭이 있어요. 파이 5 x 제곱 더하기 파이 5
y 제곱 더하기 파이 5 라운드 g의 제곱이 이거 세 개의 제곱의 합을 하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이유는 이게 라플라시안이거든. 라플라시안 파이 5인데 이 원점에 지금 우리가 따지는 원점은 이 시스템의 원점이잖아. 시스템 원점에는 외부 개의 전하가 없잖아. 저게 전하가 있다면 이 라플라시안 0이 아니지만 전하가 없으니까 얘가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야. 그 0인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얘를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ri의 제곱을 곱해서 라플라시안 파이 5에다가 이걸 한 다음에 이거를 더해. 어차피 0이니까 더하든 빼든 상관없죠. 0인 것을 더해요. 이 라플라시안 파이가 0이니까 요 0에다가 요만한 값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더한 후 정리를 하면은 셋째 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져요. 6분의 1 jk qjk 라운드 제곱 파이 5 라운드 j 라운드 k 원점에서 이런 식으로 써져요. 이 jk는 x, y, g 같은 놈이죠. 앞에서부터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서 쓰면 그게 전기장 포텐셜을 좌표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게 전기장의 음수잖아요. 그걸 써서 고치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 jk qjk 라운드 25j 라운드 k 원점에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점에서 전기장 아웃사이드 전기장의 j 번째 컴포넌트를 k번째 좌표로 미분한 거 이렇게 쓰여지겠죠. 간단히 말하면 전기장의 기울기와 쿼드루플 모멘트 텐서의 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얘는 행렬이고 QJK니까 얘도 지금 행렬 같은 거죠. 이 행렬 두 개를 곱해서 서메이션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최종 결과는 스칼라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Q파이, 둘째 항은 마이너스 P 도트, 세 번째 항은 상당히 험악한 전기장을 그레디언트 취한 거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항을 모노폴 인터랙션, 다이폴 인터랙션, 세 번째 항을 쿼드로폴 인터랙션 항, 인터랙션 에너지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요거는 뭐 별로 생각 안 하지. 근데 다 있는 거죠. 인터랙션 에너지는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그중에 주로 변하고 우리 눈에 띄는 게 요 놈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상호작용 에너지인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놈들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마무리하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